김영희입니다. 혹시 영화 좋아하세요? 그럼 영화제에 가본 적은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이 싱가포르 로컬 영화제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Timeless Tales라는 로컬 영화제인데요. 싱가포르에 있는 하이 커미션 오브 인디아의 후원을 받아서 행사가 주최되었습니다. 이번에 감독으로 데뷔를 해서 단편 영화를 출품한 한 친구가 초대를 해서 저희가 모두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행사가 토요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바로 금요일에 코비드-19 관련해서 좀 더 강화된 정부 지침이 발표가 돼서 이 행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 영화관의 40%의 캐퍼시티만 예약을 받고 저희들이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모두 마스크를 쓴 채로 행사를 진행하기로 해서 모두 안전하게 이 영화제를 진행을 했는데요. 영화제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레드 카펫이 있을 거니까 화려하게 성장하고 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는 영화 배우도 아닌데 우리까지 꼭 드레스를 입어야 되나? 라고 했더니 나를 지지하는 의미로 아름답게 좀 차려달라고 이번에 감독으로 데뷔한 친구가 부탁을 해서 정말 잘 차려입을 것 같죠?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인디안 드레스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좀 차려입을 것 같고요. 같이 갔던 모든 친구들이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레드 카펫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모두 모여서 이번에 출품된 5편의 영화를 2시간에 걸쳐서 같이 감상을 했고요. 마지막 상영 후에는 모든 배우들과 감독들이 무대에 올라서 다시 한번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서 이후 파티는 가질 수가 없었지만요. 그때 5명까지는 모일 수가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같이 모였던 친구들 중에서 4명이 모여서 같이 옆에 있는 골든 마일 컴플렉스라는 곳에서 태국 음식을 먹으면서 담소를 나눴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16년을 살았지만 영화제도 처음이었고요. 골든 마일 컴플렉스라는 빌딩에도 처음 가봤습니다. 너무나 치렁치렁한 인디안 드레스로 차려입고서 갈 만한 곳은 사실 아니었던 게 어떻게 보면 마치 호프센터 같은 태국 음식점들이 즐비했는데요. 저희가 쉽게 메이드라고 부르는 도메스틱 헬퍼들이 태국에서 또 들어왔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데이오프 때 주로 가던 곳이어서 건물에는 태국 음식점들이 24시간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태국 음식을 먹으면서 저희가 주로 나눈 이야기가 방금 보고 온 니라자라는 이 친구의 영화 내용이었어요. 제게는 그 내용이 마치 어릴 때 읽었던 소설의 내용하고 겹쳐서 느껴졌는데요. 바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영화로 보셨을 거예요. 저는 어떻게 된 게 어릴 때 소설을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1960년대 아이오와를 배경으로 중년의 사랑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이 저는 신기했던 게 그녀의 선택이 개인주의가 판치는 서양 여인들에게 볼 수 없는 패밀리 밸류가 우선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라자의 무비에 나오는 여주인공 역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됐을 때 패밀리를 먼저 앞세우는 그런 가족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이 여성들, 다양한 아시아의 적에서 우리들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렇지. 우리의 선택은 나 자신의 행복보다는 아무래도 가족을 위한 선택이 아닐까라고 입을 모았어요. 이렇게 다른 데 비슷한 우리들 같이 모여있는 이 싱가포르는 신기로운 게 이번에 이 Timeless Tales라는 영화제의 모토 자체도 코스모폴리탄 무비 페스티벌이었습니다. 이 싱가포르는 다양한 인종의 용광로답게 영화제에 출품한 영화 감독, 배우들도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주제도 재기별랄하게 조금씩은 차이가 났습니다. 그럼 이렇게 싱가포르는 언제부터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이 섞이게 되었을까요? 예, 바로 래플스 경이 이것을 자유무역항으로 개발한 200년 전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자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식민지로 잡고 있던 인도에서 정치범을 비롯한 진수들을 이렇게 실어오게 됩니다. 마치 호주가 피날 콜론이라고 해서 영국의 진수들이 와서
도시를 건설한 것처럼 1825년에서 1873년 사이에 그 인도에 있는 영국 식민지의 그 제수들이 싱가포르로 실려왔어요. 그래서 한때 그 숫자가 3,000명에 달했다고 하고요. 그들이 바로 이 주대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아 문명 박물관의 건물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빅토리아 시어터도 그 인도에서 온 그 제수들의 힘으로 지어졌고요. 그들의 힘으로 이 땅에 많은 건축물들이 건설이 되고 더 많은 그 이민자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식민지 초기에 이 싱가포르라는 자유무역항이 얼마나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보여주었는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사진기는 1860년대 이후에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그 이전의 자료는 주로 그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몇 년 전에 이 라살이라는 그 대학에서 계시는 교수님이 식민지 시대의 다양한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강의를 하시는 것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 교수님이신데요. 이분께서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림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시각을 볼 수가 있고 초기 이민자 사회를 보면 바로 서양인들의 그 우월함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아무래도 식민주의자들 그때 부유한 그 서양인들은 아시아인보다 자신들이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때도 자신은 주로 잘 차려입고 가운데 마차에 올라타고 있다든지 이런 형태를 그리고 그 후에 아시아 사람들은 이렇게 주변에 있는 형태를 많이 그렸어요. 예,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인데요. 이 주럴드 다이아몬드가 쓴 이 총균세라는 책을 보면 그 서양이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기후를 비롯한 환경적인 영향으로 농업이 빨리 발달하고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산업화가 발달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16세기, 17세기 아시아에 넘어왔던 유럽인들은 아시아에서 획득한 부로 인해서 상당히 그 유럽에서 부유한 그 지위를 누리게 되고요. 네덜란드에서 그 캐피탈리즘, 그 자본주의가 시작을 됐다고 하는데 바로 그 시작 역시 더치 이스트 인디아 컴퍼니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아시아에서 획득한 부를 기반으로 한 것이죠. 예. 그러나 그 식민지 사회, 그 이민자 사회 싱가포르 그 초기의 그림들에서는 뚜렷한 서양인들의 우월의식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제가 다른 그림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오스트리아의 슐루터라는 사람이 그 싱가포르를 여행하다가 1858년에 그 Remembrance of Singapore, 그 싱가포르의 기억들이라는 수채화집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점의 카피가 저희 싱가포르 국립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우월주의적인 시각이 없이 싱가포르에 있던 그 다양한 인적 구성에 대한 그 기록으로서 남겨놓은 그림들입니다. 누가 보이죠? 보이시면 이 첫 번째 그림은 그 말레이 사람들의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으로 가고 있는 그 신랑은 신발을 신고 있고요. 그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은 맨발로 그를 따르고 있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싱가포르는 말레이 반도의 끝에 위치했기 때문에 자유무역항으로 개발된 이후에 그 말레이 반도, 그리고 리아오 제도, 그리고 수마트라 등지에서 많은 말레이 사람들이 싱가포르로 그 더 좋은 기회를 찾아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와서 정착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요. 머리 스타일이 독특하죠? 자,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죠? 그 청나라의 그 만추리아 그 사람들한테서 기인한 이 기다란 따은 머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로 남부 지방의 그 중국에서 그 중국 이민자들이 싱가포르로 왔고요. 주로 푸젠성이라든지 광동성 등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그 지금 싱가포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그 자바에서 온 사람들의 그 댄스예요. 롱겐 댄스라고 하는데요. 이 롱겐 댄스는 이 커플이 아주 빠른 템포로 추는 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롱겐 댄스 관련해서 흥미로운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The Dancer라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서는 이 롱겐 댄스를 추면서 그들의 전통적인 가치에 준하는 다양한 식을 치렀던 그 여인의 삶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화는 이 니라자가 이끌고 있는 에이시안 필름 스터디 그룹이라는 이 그룹의 동아리 친구들이 소개해준 영화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진 영화를 볼 기회가 참 없었는데 제가 공부하고 있던 그 롱겐 댄스를 보여주는 그들의 그 독특한 문화가 굉장히 매력적인 내용이었고요. 기회가 되시면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슐루테의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 보시면 누가 보이죠? 예, 이 사람들은 그 싱가포르에 그들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도비닷이라는 MIT가 있어요. 여기서 도비라는 사람들은요, 인도에서 온 이민자들로서 그때 빨래를 해주는 그 노동을 제공하던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슐루타의 그림 중에서 흥미로운 동물이 있죠? 자, 케이지 안에 들어있는 이 동물은 타이거, 호랑이입니다. 그 싱가포르라는 이름, 그 어원이 된 싱가포르는 라이온 시티예요. 왜냐하면 전설에 따르면 이곳을 발견한 그 사닐라 우타마라는 그 왕자는 이곳에서 전설의 동물인 그 사자, 라이언을 봤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을 라이온 시티라고 이름 붙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싱가포르를 비롯한 이 지역에는 라이온이 살지 않아요. 타이거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부키티마도 200년 전에는 호랑이들이 득식을 거리던 지역이었고요. 그러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사람들이 인프라를 위해서 정글을 많이 훼손을 시키자 정글에 있던 호랑이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곳을 다스리고 있던 영국 식민지 정부는 사냥꾼들에게 그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랑이들이 이렇게 잡혀서 죽임을 당했고요. 1930년도에 마지막 그 야생 호랑이가 사살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그 슐루타의 그림을 통해서 보는 다양한 이민자의 사회, 이렇게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역사가 적어도 200년 이상 된 이 싱가포르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다양한 인종들의 행사가 열리고 있고요. 제가 가봤던 영화제 어떠셨어요? 로컬 그 영화제이고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그들의 그 코스모폴리탄적인 그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흥미로운 영화제, 내년에 같이 가실래요?